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패션 세계 유일 패션 프리스트 김홍계. 오늘은 뭡니까? 럭셔리를 넘어선 뉴럭셔리, 그 세계관을 이끌고 있는 자크미스라는 디자이너, 자크미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크미스? SNS 장사를 정말 잘해. 자크무씨, 내가 아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가 있어? 라벤더, 밭대기 한가운데 응. 보라에 물든 핑크. 그렇죠. 그걸 이제 훅시아라고, 꽃이에요. 훅시아 핑크라고. 런웨이를 밭대기 한가운데 쫙 깔아놓고 그렇죠. 패션쇼를 한 젊은이가 있어. 맞아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갑자기 스타가 됐어. 하루아침에 180만 팔로워가 늘었대요. 이런 친구가 있구나 했는데 하와이에서 원주민 쇼를 했어요. 오이, 그거를 봤어. 인상적이었던 게 기구적이야. 옷에다가 무슨 장비를 덧댄 것처럼 이렇게. 예. 이 자식이 어디 농기구 하다가 왔나? 뭐 이런 느낌. 농기구. 고무장갑인지 색칠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오른손이 장갑 색깔까지 연결된 거야. 오른팔의 색깔하고 가방의 손잡이 색깔하고 가방 안에 색깔하고 똑같아. 가방이 신체 일부가 된 거야. 그렇죠. 이야, 이 새끼 상상력 봐라. 이거 상상력이 근본이 없는데? 도발적이라고 해야죠. 그때는. 그래서 대담하고. 뭐 자크미씨? 예, 알았어. 저는 이 자크미스를 볼 때마다 우리 진짜 김총수랑 내가 오늘 좀 이렇게 쌍대 비교를 좀 해보려고. 이게 중요해요. 묵은본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 관념의 궤도 밖으로 탈주하는 사람들. 나 그런 사람들 좋아해. 그러니까요. 난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 자크미스하고 김총수가 굉장히 닮아 있다. 근본이 없다는 걸 내가 한눈에 알아봤어요. 너무 멋있어요. 이 사람을 왜 새로운 럭셔리, 뉴 럭셔리의 표상이라고 얘기하는 뉴 럭셔리까지 간지를 몰랐어. 예, 럭셔리의 어원이 룩수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럭셔리는 진짜 어원, 비튼다는 뜻입니다. 대나무처럼 곧게 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틀리게 사선으로 자라는 거. 우리는 고든 거 좋아하잖아. 사선으로 자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 같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아주 불쾌한 거예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이런 것이라는 뜻으로 럭셔리라는 단어의 실제 어원을 억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1세기에 와서 이 단어가 표면을 뚫고 끌어오르기 시작한 거지. 비튼다라는 건 뭐냐? 아, 이런 게 삶이 아니겠어? 이런 게 정말 아름다움이지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믿고 있는 것을 무근본적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걸 진정한 럭셔리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크미스에게는 바로 그런 종류의 힘이 있다. 아직 되게 젊지 않아요? 33밖에 안 됐어요. 그럼 내가 밭대기 본 거는 그럼 몇 살 때 그게? 야가 19살에 브랜드를 냈어요. 19살이면 학교를 졸업 안 했잖아 아직. 고졸이야. 김총수님 표현대로 not finished. 근본이 상당히 없네. 그렇지, 없지. 우리로 치면 프랑스의 양촌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부 그 프로방스 밭대기가 지 고향이에요? 고향이에요. 파리는 사실 프랑스 전체로 놓고 보면 북부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남부예요. 남부는 프랑스에서 촌의 느낌이에요. 촌의 느낌이죠. 실제로. 근데 얼마나 화사해요. 300일 내내 볕이 쏟아진 곳이잖아요. 어려서 이제 작물 캐고 뭐 맨날 이런 거 하는데 엄마가 되게 미인이에요. 그 사진을 봤는데 얘가 평생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할 만한 게 엄마가 되게 에르메스 모델? 아버지가 농부인데? 네, 아버지도 농부고 아들한테는 뭐 패션과 관련되어 있는 책도 잘 사주시고 자료집도 구해주고 이러다가 짱벌고 뒤에 패션 CD를 보여줬대요. DVD를. 얘가 이걸 보니까 야, 뭐 이런 세계가 다 있노 이렇게 봤겠죠. 아버지 저 서울 갈랍니다. 맞아요. 그거예요. 아버지 저 패션 할랍니다. 아버지 내는 꿈을 찾았어요. 그 놀랍게 근데 아버지가 허락합니다. 파리의 최고의 패션 학교인 에스모드라고 있어요. 프랑스는 항상 중요한 건 입학은 쉬워요. 졸업이 어려운데
그 학교가 3년제 학교지만 웬만하면 1년 정도 됐을 때 60%가 잘려나가는 학교예요. 원래 이런 종류의 재능은 바로 보여. 얘는 괜찮았는지 1년이 통과됐어요. 2년째 딱 깔락했는데 여기서 사달이 나. 어머니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돌아갔어요. 얘는 뭐 이제 여기서 인생이 망가지죠. 근데 그 에너지가 패션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때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죽을 보면서 삶이 되게 유한한 거구나. 열심히 잘해서 내일 이게 아니고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이 순간. 당장 지금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중퇴. 그래서 지 브랜드를 몇 살에 세웠다고요? 19살. 패션에 대해서 만들고 싶다는 욕망만 있고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상황을 굉장히 우리는 조롱하지. 근데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때가 안 탄 애가 난 간절하게 패션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기성의 패션의 문법을 박차고 그 경계선을 나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벤더 밭대기로 달려갔구나. 라벤더 밭대기로 간 거죠. 그 라벤더 밭대기가 사실 말해준 건 뭐예요? 저 반고호가 햇살을 그리고 했었던 진정한 프렌치 낭만이거든요. 그 돈은 어디서 났대요? 오래 그 나온 옷을 거. 만들 돈은? 처음에 돈이 너무 없으니까 천대기 하나 조그만 거 떼가지고 커튼하는 집을 간 거예요. 커튼. 재봉사가 아니라. 저기 아줌마 이걸로 이런 스커트 만들고 싶은데 야 임마 이 돈 갖고는 저기 주머니랑 이런 거 하나도 못 단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스커트 만든다 그러면 삼각형 천대기 딱 2개 잘라가지고 그 사이드를 지퍼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한 거야. 그런데 그게 대박이란 거야. 오늘날 자크미스의 가장 핵심적인 패션의 문법 미니멀리즘이 된 거예요. 주머니도 없어? 진짜로? 네. 그게 대박. 그게 미니멀리즘이야? 그래서 1차, 2차 컬렉션을 얘가 합니다. 1차, 2차 컬렉션이 다 그런 식이야? 그런 식이죠. 아주 미니멀한 거. 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네. 패션쇼장을 구할 수 없으니까 네. 그냥 조그만 공터 같은 거 빌려서 패션쇼 하고 지 친구들한테 옷 입혀가지고 야, 너 보그 쪽에 아는 사람이 때문에 보그가 보그 패션 나이트라는 행사를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아니, 근데 19살이면 네. 아직 직원도 아니고 알바할 때인데. 그렇죠. 알바를 하면서 알바 친구들한테 아름아름 해가지고 그런데 갈 때 내 옷 좀 입고 가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 소문이 난 거죠. 꼼데 가르송이라는 브랜드의 가와쿠보레이, 야, 그 전설의 디자이너가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본 거예요. 남편이 조페라는 아저씨가 런던의 도버 스트리트 마켓이라고 얘가 편집샵인데 꼼데 가르송의 옷도 팔지만 굉장히 전위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이너들을 사서 매입을 해서 파는 편집샵이에요. 너 우리 가게에 와서 일 좀 한번 해봐. 세일즈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세일즈를 하면서 알게 된 거죠. 협상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소비자들은 이런 방식의 컴플레인도 걸고 이런 옷에 대한 요구가 있구나. 기류의 학교를 다닌 거예요. 가와쿠보 레이가 차린. 근데 흡수를 엄청 빨리 했구나. 그렇죠. 이 사람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제 등단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이때 결심을 하게 된대요. 이야기가 없는 옷은 만들지 않겠다.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썼던 메이드 네임이라고 그러죠. 엄마의 성이었던 처녀성. 자크미스를 아니, 엄마 성이구나. 그걸 따서 내 브랜드는 우리 엄마가 뮤즈야. 우리 엄마가 내 디자인의 그 상상력에 도약돼야. 너희들은 내보고 내가 시골놈이라고 이 천한 새끼다 하고 아름다움을 네가 뭐 아냐. 뷰티는 이해하지 못한다. 맨날 욕하는데 네 그거 하나. 농부들만큼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시적인 사람들이 있나. 엄마와 함께 했었던 아름답고 안온하고 안전하고 마치 엄마의 양수 속에 있는 것처럼 엄마와의 추억 한 단면들을 영화처럼 찍어보기로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이 디자이너를 좋아한 이유는 알겠어요. 이게 엄마의 성이라는 것도 알고 얘 출신도 알고 네. 그 디자인이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남부의 색감을 담고 있다는 것도 알고 네네. 그러면서 이 사람 자체를 좋아했을 것 같아. SNS 시대가 이 사람하고 딱 맞아떨어진 것도 있고. 그런 거죠. 얘네가 인스타를 쓰는 방식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인스타를 보면 3칸이 계속 반복되는 세계입니다. 얘가 처음에는 같은 사진을 3장씩 계속 올려요. 얘가 한 가지 딱 잘한 게 있어요. 시골의 삶, 낭만적인 삶, 엄마의 유대관계, 아직 젊은 애니까 이거를 가감없이 사진을 찍어서 브랜드인데 개인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이 디자이너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버린 거지. 그렇죠. 인스타를 통해서. 굉장한 팬덤을 얻게 됐던 겁니다. 고향을 사진을 찍어 올리죠. 우리를 치면 아름다운 햇살의 도시 밀양으로 오세요. 사실 그거나 뭐가 다를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거야. 요즘 얘들을 까는 집단이 하나 나오기는 했어요. 이 저널리스트들이 뭐라 공개하냐면 프랑스적인 것에 대해서 굶주려 있는 애들, 프랑스적인 진정한 가치가 담겨 있는 것처럼 때묻지 않은 시골의 아름다움 뭐 이런 거 적나라하게 이용이 됐던 거예요. 이용을 했고 스토리를 만들었던 야, 거예요. 이거 싸구려 애국주의 아니야? 그 말이 맞아요. 민족주의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게 이제 잘못 붙으면은 나치나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니니까 그렇죠. 다행인데 프랑스 것만이 아름다운 것이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렇죠. 위험한 정서다. 우리는 뭔지 모르는데 프랑스 내부의 비평가들이 볼 때 야 너무 애국주의 마케팅 아니냐? 그 코어 정서에 위험한 것이 있다. 네. 촌스럽고 애국주의적인 것이 있다. 이거는 극우하고 연결될 수 있다. 사실은 경계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은 팔려면 그런 그룹들을 늘려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 정서에 잘 팔려. 공감하는 사람. 우리가 아이덴티티라는 단어, 뭐 디자이너의 정체성이 뭐냐, 뭐 이러지만 사실 아이덴티티라는 말의 실제 어원은 아이덴이라는 게 같다란 뜻이잖아요. 너랑 나랑 같다. 그래서 같은 취향의 공동체로 묶어냈을 때 그 브랜드가 성공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요 관점에서 보면 자크미스는 프랑스에 은폐되어 있는 극우적인 어떤 요 느낌, 그렇지. 요거를 잘 찔렀다. 난 잘 요렇게 잡아냈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또 지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잡아내가지고 그렇지요. 있잖아 너 그거 그러면 안 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수준에 걸맞는 답변을 해낸다. 그러면 멋있지. 자기 나름의 언어로 그거를 반박할 수 있으면 되잖아. 반박을 할 수 있으면 되고 본인은 반박을 하면서 컬렉션을 내죠. 프랑스적인 다문화의 가치들, 다인종. 이 사람은 사실은 런웨이를 할 때 특정한 젠더라든가 인종, 그다음에 신체 사이즈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그 누구보다 해방이 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처럼은 보여요. 여기도 또 이제 구멍이 있어요. 저널리스트가 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째 니네 디자인 팀은 다 백인만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폐쇄적인 게 아닌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 확 떠오른 건데 경로 의존성이란 말이 있어요. 시장은 가장 우수한 것이 반드시 저절로 이기게 돼 있어.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근데 인간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거든. 음. 응? 덜 우수한 게 여전히 시장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패스 디펜던스, 경로 의존성. 하던 대로. 인간이라는 게 한번 정해진 경로대로 제품이든 관행이든 문화든 가게 돼 있다.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이 스타 디자이너는 서구에서만 나오는가. 이 친구의 탄생 과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서구에서만 디자인적 감각이 있는 인간이 탄생할 리가 없잖아. 근데 인류의 패션의 경로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야 이미. 이 친구 정도의 감성이 한국 디자이너에 없을 리가 없거든요. 더 잘해요. 누군가한테 있을 텐데 동대문에서 탄생해서 그게 세계로 뻗어나갈 경로가 없어요 우리한테. 파리에서 자기가 가진 감각을 펼칠 기회를 얻어서 결국 세계적으로 뻗어나갔다. 동시에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부러운 지점인데 꼼데 가로수행처럼 자기들은 여러 코스로 세계적인 브랜드가 성장하는 사례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 안에서는 또 경로를 벗어나는 애들을 봐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건 경로 의존성 때문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는 한번 그 경로가 세팅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그걸 벗어나는 사람들을 봐줄 여유가 있어. 눈도 있고. 나는 그 경로를 만든 애들이 이제 부러운 거죠. 우리는 사실, 이게 안 될까? 우리도 해야죠. 지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씨발? 하죠. 그래서 사실 도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케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빌보드 차트를 무슨 가요 톱10처럼 오르내릴 것이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맞아. 그것처럼 우리가 만든 경로로 자크처럼 가는 경로가 서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글로벌하게? K-팝이나 K-드라마.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싫은데 K-컬처라는 말이. 근데 그것이
지금 세계를 호령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 그 경로 의존성이 플랫폼이라는 게 유튜브가 나오면서 그게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렉트로 오디언스를 만나는 아티스트들이 나오고 예술가들이 나오면서 케이팝에서 이게 예, 통했어요. 이게 통했죠. 케이팝이 그랬던 것처럼 별도의 경로를 타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그 경로의 주인이 되는 거.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런 게 맞는 것 같아. 음주 가무 패션, 음주 가무? 음주 가무 아이, 패션이 가뜩이나 술에 취해 있는 그 사람 뭐 맨날 보면서 뭘 또 음주까지. 거기는 음주만 하니까 풍류가 맞는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흥이 있죠. 굉장히 맞는 것 같거든. 음, 풍류라는 게 뭐야? 음. 멋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파리를 가보시면요, 뭐 젊은 애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스트리트 패션이 수출이 되고 그 문법이 수용이 되고 있잖아요. 젊은 애들은 어른들의 권위, 음, 전통은 필요 모르겠고 없어요. 내 눈에 세련돼 보이거든. 그럼요. 근데 우리말에 경로가 없다 보니까 이게 거대한 산업이 되진 않았는데 음. 거대한 산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럭셔리라는 개념이 원래는 흥청망청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게 됐던 게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물건이 잉여가 되잖아요. 예전에는 돈을 많이 주고 사야 했던 게 넘쳐나기 시작하는 그 시대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럭셔리의 개념이 바뀌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내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물품이라는 뜻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삶의 태도나 방식이란 뜻으로. 영국 애들은 산업혁명이 났을 때 대량으로 막 물건을 생산하던 거 국제 박람회 열고 이런 거를 프랑스 애들도 본 거죠. 이때 얘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우리는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체계인데 우리가 이 패권을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얘들한테 눌리지 않을까 이걸 고민했는데 결론은 하나였어요. 오디언스가 감각적이어야 돼. 국민들한테 미학 교육을 시키자. 놀랍게 프랑스가 그때부터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프랑스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 드로잉 교육 시킨 거예요. 미술 교육 시키고요. 디자인사 가르친 겁니다. 국가가 공인해 주는 아트 디렉터 제도를 만들어서 회사마다 그런 사람들을 배치시켜 놓고 미학 교육을 통해서 감수성을 키운 소비자들의 컴플레인을 수용하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다리가 놔줄 수 있는 아트 디렉터를 만든다면 우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지만 저 대량 생산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프랑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프랑스가 그렇게 떴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디언스 자체의 질이 프랑스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정보를 빨리 흡수하고 패션의 가장 큰 본질 중에 하나인 그 모방 개념, 모방을 가장 실시간으로 가지고 와서 가장 자기만의 문법으로 빨리빨리 흡수하고 만들어내는 그 속도가 프랑스 놈들이 우리보다 못해. 그러면 우리만의 경로를 이제 진짜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층이 두꺼워지고 있다라는 거고. 목사님이 예. 문체부 장관이 돼야 돼. 나는 정말 이 말이 나오기를 기대했어요. 우리 김홍기 목사님 문체부 장관 내지는 이 패션을 총괄하는 네. 국가적인 패션 디렉터는 이런 거 한번 그러니까. 시켜주면은 내가 정말 우리 김총수가 얘기하는 그 경로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적 경로를 한국적 경로를 예, 우리는 다음에 반드시 만들어낸다. 우리 목사님께서 다음 전공 교체 때 네.